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면 덕본다를 강의할 동서대학교 류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즉, 지진, 화재,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를 대처하는 방법 중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이 보험은 사고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래대로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 중에 오늘날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 5가지로 구분하여 자동차 보험의 기초 체력 기르기, 그리고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상식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전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운전 상식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12대 중과실로 인한 다양한 손실 또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안전운전 상식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면 큰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자동차 보험 기초 체력 기르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그 말 그대로 편리함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자동차가 없이는 사실 이동을 하는 데에서는 큰 불편이 따르고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 이 편리함의 상징이 불안함의 비수로 변환이 됩니다. 한번 이 블랙박스 유튜브가 제공한 우리 영상물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엄청난 사고,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입거나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 보험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가입해야 될 의무보험, 강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율적 가입, 즉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크게 또 2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피보험자의 실수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손해 또는 자동차 등의 대물 배상을 담보하는, 즉 제3자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하나 있고, 다음은 자기 자신, 피보험자, 즉 자신을 위한 담보. 그래서 남에 의해서 제3자 또는 남에 의해서 피보험자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피보험자의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인 배상. 이것은 남에게 차량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는 의무보험이고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는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대인배상 2는 임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인배상 1, 즉 사망보장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이것은 개인 각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3억, 무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보험 계약자들은 대부분 무한 보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보험의 하나인 대인배상, 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 이것은 2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임의보험인 대물배상 2에 의해서 이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즉 5천, 7천만 원, 1억, 3억, 10억 중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대부분 10억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 10억이라고 한다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대부분 1억이나 3억 이런 상품을 보장을 선택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10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보험자 자신이 피해를 입는 세 가지 자기 신체 손해의 경우는 사망 또는 상해를 담보해 줍니다. 이 경우는 1,5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2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크게 2억 또는 5억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무보험 차량, 뺑소니라든지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부 보장 사업에 의해서 대인 배상 1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이 자기 차량 손해는 그 말 그대로 자차라고도 하죠. 자차. 피보험자 본인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이라기보다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보험자가 입힌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즉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손해는 크게 신체 또는 재물, 이 재물은 자동차 또는 가옥 또는 그 피해자의 소지품 이런 것이 여기 대상이 됩니다. 이 신체상의 손해는 사망, 부상, 그리고 후유장애, 즉 앞에서 살펴봤던 대인 배상 1, 2의 대상이 되고 재물상의 손해는 전손 또는 일부 손해, 부분 손실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대물 배상에 의해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이 대인 배상의 범위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망. 사망 시에는 장례비로 500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위자료. 이 위자료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65세 미만의 경우는 8천만 원, 65세 이상의 경우는 5천만 원을 한도로 위자료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상실 수익액, 이 부분은 상당히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시면 월 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거기에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에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그런 어떠한 생활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실 수익액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부상의 경우는 이 치료비, 치료 관련 비용이죠. 이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 대인 배상 1의 경우는 1급의 경우는 3천만 원, 14급의 경우는 5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위자료, 부상의 경우도 위자료를 지급을 합니다.
이 상해 등급별로 최저 14급의 경우는 15만 원, 그리고 최대 1급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휴업, 부상으로 인한 영업을 못할 경우 휴업 손해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실제 수익 감소액의 85%를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 간병비를 보상받게 되는데 이것은 피해자 본인 그리고 동일 사고로 부모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입원 간병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최대 60일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노동 능력 상실률의 50% 이상시 경우에 위자료를 받게 되고 추가로 가정 간호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 종결 후에 100% 장애를 인정받거나 식물인간 또는 사지 완전 마비의 경우 가정 간호 비용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대물 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리비, 그리고 대차료, 그리고 차량의 감가상각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면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에 필요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최고 한도가 120% 또는 130%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 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전손, 완전히 차량으로서 자동차로서 활용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을 적용받는데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그리고 피해물을 교환하는, 다시 말해서 신차로 교환할 때 실제 소요된 등록비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 피해 차량과 유사한 그 차량을 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 분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요. 대차를 하는 경우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대여 차량 중에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차를 만약에 나는 필요 없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는 대여 자동차 통상 요금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차는 최대 30일 이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물 배상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휴차료, 즉 휴무를 하게 되니까 휴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수리기간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를 지급받게 되는데 단 대인 배상 휴업손해와 중복보상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가 영업을 못하는 휴차료, 영업 휴차료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해줍니다. 즉 사업장 및 그 시설 파손으로, 자동차가 아니라 사업장 및 그 시설 파손으로 휴업 시에 그 상실 이익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단 30일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즉 수리 비용이 사고 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시에 보상이 되는데 출고 후 1년 이하의 경우는 수리 비용의 20%, 그리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는 수리 비용의 15%, 그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는 10%를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소지품에 대한 발생한 손해도 20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휴대폰이나 노트북, 핸드백, 카메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단 현금이나 손목시계, 기금속 등은 제외됩니다. 자, 다음은 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자신, 즉 피보험자의 인적 손해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개인 보상과 자기 신체 손해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타인의, 즉 제3자의 과실 비율이 100%일 경우에는 타인의 대인 보상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방 과실 시, 즉 피보험자와 제3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과실 비율만큼 타인의 대인 보상과 자기 신체 손해에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과실이 70%고 자신, 피보험자의 과실이 30%일 경우는 이 신체 사고에 대해서 신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즉 상대방의 70%, 즉 보험사가 70%를 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즉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30%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실 비율 100% 시에는 당연하지만 자기 신체 손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사고죠. 자, 먼저 가해자가 대인 배상 1만 가입한 무보험인 경우, 근데 여기서 무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무보험이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도 보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보험인 경우는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는데 1인당 2억 또는 5억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만약에 부모가 무보험 보상 특약에 가입을 하였다면 그 자녀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면 매우 유익하겠죠. 자, 그 다음 가해자가 대인 배상 1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무보험 차량 피해자 정부 보장 지원 사업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보상 기준은 대인 배상 1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망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는 3천만 원을 한도로 국가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나의 물적 손해, 즉 여기는 타인의 대물 보상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가 해당이 됩니다. 타인의 과실 비율이 100%일 경우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타인의 보험사, 즉 타인의 대물 보상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방 과실 시에는 과실 비율만큼 타인의 대물 보상, 즉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분담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과실이 100%일 경우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이것은 차량 가액을 한도로 수리 비용을 보상하고 도난 시에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도난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에 30일 이내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자기 부담금,
자기 분담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디덕터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침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 손해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나 그 다음에 홍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차량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차를 할 때 그 주차 구역 내에 주차를 해야 되고, 차량 문을 꼭 잠궈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문 또는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침수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부담금. 이 자기부담금을 올바로 알아야 제대로 득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즉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되겠죠. 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손해의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 말할 때는 공동보험, 즉 코인슈런스라고도 합니다. 즉 보험자와 보험 가입자가 리스크를 공동으로 테이킹한다, 책임진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수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게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또는 최소 자기 부담금 범위 내에서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별로 50만 원에서 150, 200만 원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경우 자기 부담금을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자기부담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물적 사고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50만 원을 할 거냐, 100만 원을 할 거냐, 150만 원을 할 것이냐, 200만 원을 할 것이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손해 금액의 일정 비율, 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20%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부담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보상 금액이겠죠. 그것을 최소 최대로 구분이 되는데 5만 원으로 할 거냐, 10만, 15만, 20만 원으로 할 것이냐. 최대는 동일합니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디덕터블, 자기 부담금은 물적 사고 한도 50,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적 사고 한도 금액을 200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200만 원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만은 200만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최소 20만 원으로 선택을 하고 최대 50만 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정률 20%냐 30%냐를 선택할 때 20%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 사고 한도, 이 부분은 물적 사고 한도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기 차량 손해 플러스 타인의 손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손해 금액이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에 따라서 이 할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을 선택하고 자기 부담금을 20만 원을 선택하고 최대 50만 원을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률 20%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만 원의 선택 시에 자기 차량 손해 금액이 30만 원이다. 자, 그러면 20%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 자, 그런데 최소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2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30만 원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우선 본인은 2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만약에 200만 원 정률 20% 자기 부담금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을 가입한 사람이 손해 금액이 300만 원이다 합시다. 자, 그러면 정률로 20%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죠. 이 60만 원이면 자, 최소 넘었습니다. 그죠? 근데 최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럼 이분은 얼마를 부담하게 됩니까? 50만 원.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를 전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보험료를 전략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차량이 2천만 대가 넘죠. 이 2천만 대가 넘는데 이 모든 자동차 보험은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6가지에 의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각 사별로, 보험회사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그 기본보험료입니다. 기본보험료. 그리고 특약, 그 다음에 가입자별로 가입자 특성요율, 그리고 특별요율, 그리고 우량 할인 또는 불량 할증요율, 그리고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 이 6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 빨간 글자로 표시한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기본보험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그리고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미리 보험사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추가적으로 이 5가지의 요소를 반영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특약요율, 특약요율이라는 것은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뭐 연령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고 21세 이상, 40세, 5세 이상 등등의 그 연령 범위를 정하는 데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리고 운전자를 가족으로 하느냐, 한정하느냐, 아니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가입자 특성 요율. 이 경우는 보험 가입 기간이나 또는 법규 위반 경력, 즉 속도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 이런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율은 최대 30%까지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 요율. 이 부분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할인 또는 불량 할증 요율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사고 발생 실적, 즉 사고의 크기, 심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고 건수별, 이건 빈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전 3년간을 기준으로 사고 유무 또는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근 3년의 어떤 사고 또는 법규 위반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자동차 보험은 가입 기간은 늘리고 교통 법규 위반은 줄여야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하는 체계를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 곱하기 차등화 요소 그리고 할인 할증 요율 심도가 되고 건수, 요율, 빈도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보험료라는 것은 결국 종목별 또는 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률을 반영하여 책정을 합니다. 차등화 요소는 그럼 무엇이냐? 피보험자의 연령이라든지 운전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반영한 요율입니다. 다음은 할인 할증 제도.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개별적인, 즉 운전자,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 보험 가입 경력요율.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매우 좋습니다.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과 기간을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관공서 또는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운전을 한 경력 또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부분을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그 넣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고지해야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보험사에다가 알려야 된다. 자, 단 가입기간 중복 시에는 한 가지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또는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한 요율은 1그룹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이 경우는 20%, 음주운전 1회당 10%,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20%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할증이 되는 것이고 2그룹 신호위반, 중앙선 우측통행 위반, 속도제한 위반 등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위반은 1회당 5%가 할증이 됩니다. 다음은 신호위반, 중앙선 우측통행 위반, 속도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 준수 의무 위반 등 4회 이상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위반 2회 이상 시에는 10%가 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최소화해야만 우리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단체 할인 할증은 영업용의 경우는 평균 1년간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업무용의 경우는 1년간 평균 유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할인, 대체적으로 할인을 받게 되겠죠. 단체로. 다음에 개별 할인 또는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 위반 경력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무사고 가입자 보호장치가 있는데 사고 점수 1점 이하는 등급 차감이 없고 사고 점수 2점 이상 시에는 1점을 빼고 나머지 점수로 등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1점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는 대인 사고하고는 달리 상해 등급 구분 없이 그냥 한 건당 1점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유무의 반영 방법은 3년, 평가 대상 기간은 3년입니다. 사고 유무에 따라 30에서 200%까지 할인 또는 할증이 됩니다. 즉 100%는 기본이라고 보신다면 200%면 상당히 할증이 많이 된 거죠. 다음은 보험 가입 기간을 반영합니다.
최초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8%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경과하게 되면 기본 100%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할인 할증 요소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운전자 범위, 부부 또는 1인 운전자 한정 등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령의 경우는 전 연령 21세 이상 또는 49세 이상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별로 보험료율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전 연령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보험료가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겠죠. 다음, 차량 부대장치 등을 반영합니다. 뭐 주행거리, 요즘 뭐 마일리지, 그죠? 그리고 요일제,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 여부, 그리고 제어 시스템, ABS, 그죠? 급제동 시스템, 이런 부분, 그리고 첨단 안전장치 장착, 그리고 안전운전 습관, 요즘 T맵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그죠? 속도 위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다양한 할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선의 보험료 절약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안전운전이 되겠죠. 안전운전입니다. 다음은 사고 내용별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건당 0.5점에서 4점까지 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당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보험사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보험료가 높게 할증이 되겠죠. 자, 먼저 대인 사고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건당 4점입니다. 아주 높게 점수가 책정이 되어 있고, 부상 사고의 경우는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급의 경우는 사망 사고와 마찬가지로 건당 4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2급에서 7급은 건당 3점, 그리고 13급에서 14급의 경우는 건당 1점으로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상해가 되겠죠. 자신의, 이런 경우는 건당 1점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적 사고, 대물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기부담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했죠.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선택한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한 건당 1점이 됩니다. 1점. 그리고 그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인 사고의 경우는 건당 빈도만 적용이 되고 0.5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적 사고의 기준은 대물 배상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를 포함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사고 원인별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약물 중독 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3점, 뺑소니도 3점, 범죄 행위도 3점, 아주 높은 점수가 부과되게 됩니다. 할증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음주 한계 미만,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속도 위반, 추월 위반, 이런 경우는 건당 1점이 부과됩니다. 자, 사고 내용과 원인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사고 원인이 중복된 경우는 합산을 하게 되고,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가 중복되는 경우는 별도로 구분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안전운전 상식 주요 부분입니다.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상식 5가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선 12대 중과실, 즉 중대범죄로 보는
안전운전 상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 및 지시 위반. 이것은 신호 및 안전표시 위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이런 경우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위반. 20km 이상 초과시.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그리고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그리고 보도 침범 사고. 다시 말해서 인도 돌진이죠. 그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계문 발차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조치 의무 위반. 지금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죠? 우리가 이 유념해야 될 이 위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 자동차 화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중앙선 침범과 제한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그리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선 침범. 이 부분은 2019년 5월 30일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개정에 의해서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 상방 과실로 보던 간행이 고통 법규 위반 차량의 100% 과실 인정. 과거에는 상방 과실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100% 과실 인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엔 사고를 당한 차량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태만 등을 근거로 2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인정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법규 위반 차량의 100%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그래서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한속도 위반입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과속을 할수록 이 속도 위반 과태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km 넘으면 뭐 할증이 비슷하다, 뭐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속이 20km 이하일 경우에는 4만 원입니다. 그러나 20km 초과에서 40km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60km 초과일 경우에는 13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은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자, 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는 방법은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교차로, 터널 안. 이 터널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터널 안에서는 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 위, 교량 위, 그리고 기타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은 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만약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벌점이 10점이나 부과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 또는 장소를 위반한 경우, 이 경우는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인데 벌점이 15점이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의 경우는 승용차의 경우 벌점은 없이 범칙금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이 앞지르기도 우리가 방법과 금지 장소 이런 것을 항상 유념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만은 일본의 경우 0.03, 중국의 경우는 0.02%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운전 상식 중에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의 적발시의 처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0.03%에서 0.08% 미만의 경우는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0.08%에서 0.2% 미만의 경우는 면허 취소 1년,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낼 경우 사망 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해 사고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 취소 0.08% 이상 또는 정지 0.003% 이상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 사고 부담금, 즉 가해자가 부담하는 사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의 경우 우리가 2020년 10월 22일에 적용된 것을 보면 대인배상일은 1000만 원을 부담, 대인배상인은 1억 원, 대물 500만 원, 대물 임의 보상 5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 7월부터는 대인배상의 경우는 전액 구상, 즉 사망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부상의 경우는 3천만 원 전액을 가해자, 즉 사고 부담금으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아주 엄격한 엄격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2의 경우 1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대물 의무 500만 원, 대물 임의 5천만 원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이제는 2022년 7월부터는 이 음주 운전, 마약, 약물의 경우는 더욱더 큰 자기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뺑소니와 무면허의 경우는
뺑소니 대인 배상 1의 경우는 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인 배상 2의 경우는 1억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 부담금으로. 무면의 경우는 대물 의무의 경우는 100만 원, 대물 임의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금년 7월부터 더욱 강화된 규정이 도입이 되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 우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자 등의 경우 성룡 자동차를 예를 들면 13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60km 초과 시의 경우 마찬가지로 성룡 자동차는 16만 원, 그리고 40km 초과 60km 미만의 경우 13만 원, 그리고 20km 초과 40km 미만의 경우 역시 성룡 자동차의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20km 이하의 경우도 성룡 자동차의 경우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다음은 안전운전은 의무보험 가입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전운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 1, 대물 1에 대한 이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자가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시작하고 차량을 등록하고 10일 이내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인 1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만 원, 대물의 경우는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매 1일, 매 하루가 초과할 때마다 대인 1의 경우는 4천 원, 대물의 경우는 2천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고 한도 지속적으로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인 1의 경우는 60만 원까지, 대물 1의 경우 30만 원까지 거의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또는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면 덕 본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기 있습니다. rmi.co.kr gmail.com입니다. 이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오늘 이 발표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메일을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 질의를 토대로 우리가 대면으로 대면 자담을 할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유익한 대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